시간 브리핑. (2016년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어버이 연합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야윈 얼굴에 안경 쓴 남자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살인기업을 살인죄로 구속 처벌해 주세요. 그가 입은 노란 조끼 뒷부분엔 내 아내를 살려내라 하는 글자가 굵게 새겨져 있었다. 2011년 2월 임신 7개월의 아내가 거실에서 쓰러졌다. 급성 호흡부전 진단을 받은 아내는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올해 9살이 된 아들의 피해는 딱딱하게 섬유화됐다. 200명 넘는 사람이 숨졌지만 지난 5개월 동안 기업들의 사과도 보상도 진상규명도 처벌도 없었다. 도보와 자전거로 전국을 돌며 외로운 항의를 계속해야 했다. 정부와 검찰, 경찰 그리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사이 위로받는 자리에 있어야 할 피해자들이 비정한 거리로 나서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겐 죽을 만큼 몸부림치지 않으면 꿈쩍하지 않는 것이 한국당이다.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개입 의혹이 악성인 이유는 여론이 왜곡됐기 때문만이 아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의 절규를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막으려 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눈물에 가래침을 뱉은 것이다. 지난 1월 6일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청와대 행정관과 협의했다고 말한 그 집회가 열렸다. 그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한 수요 집회 옆에선 아베 신조 책임인정, 아베 신조 사과, 적극 환영, 위안부 소녀상 악용, 선동세력 각성하라, 이런 느낌표들이 춤을 추었다. 세월호 반대 집회는 더 집요하게 수십 차례 이어졌다. 유병언에게는 찍소리 못하는 세월호 유가족, 단원고 유가족이 벼슬이냐, 이런 피켓이 등장했다. 유족들은 나라가 이 모양인데 종북 엑스들이라는 막말을 들어야 했다. 가습기 살균제, 청부 살인, 위안부, 세월호,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다. 피해자들이 조용히 기다리지 않는다고, 떼쓴다고, 나라 생각할 줄 모른다고, 무시하고 타박하고 눈 흘리는 것, 피해자들이 비난받고 외면당하는 그런 사회에서 재앙은 무한 반복될 뿐이다. 어버이연합의 배후에 전경련의 돈이 있고 청와대의 힘이 있었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와 전경련에 말한다.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지 말라. 의혹의 가면을 벗고 진상을 밝혀라. 네,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 매우 단호한 어조가 느껴지시죠?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한겨레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친정부 관제 데모를 주도해온 어버이연합의 돈줄과 배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온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보수단체의 신문 의견 광고에 개입하는가 하면 이들이 벌이는 1인 시위와 전단지 배포 계획까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서울고법 형사 7부 심리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국정원은 보수단체를 통해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비판,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대, 민주노동당 해산 등 정부와 여당에게 유리한 신문 광고와 보도자료 등을 내게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했고요. 피켓 문구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활동이 특정 보수 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직접 부탁했고, 보도된 기사들은 다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통해서 인터넷상에 전파됐습니다. 국가공권력이 저지른 범죄, 악마적 행태, 그 배후에는 항상 국가정보원이 있었네요. 2014년 어버이연합과 탈북자 단체 관계자 간의 폭행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겨레 21과 한국일보 기사를 종합해 보면 2014년 10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 엄명철 탈북인 총연합회 공동대표가 연루된 폭행 사건이 그런데요. 이로 인해서 추선희 사무총장 지난 1월에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추선희 사무총장이 때렸다는 이야기지요. 한 탈북자 단체 관계자는 주목할 부분은 이 사건이 벌어진 시기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그간 2014년 9월과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1억 2천만 원을 베델선교재단이라는 유령단체를 통해서 어버이연합에 우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지요. 경우회의 지원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탈북자 단체 관계자는 이때는 추선희 총장이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탈북자들을 끌어들인다는 소문이 한창일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새 확장을 하다가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고, 이건 결국 관변단체 자금 지원을 둘러싼 다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부분, 제가 검사라면은 수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을 텐데 검찰은 당초에 수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버이연합의 공격 대상에는 유력 야권 대선 주자도 있습니다. 저도 어버이연합으로부터 공격당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 스스로 대권 주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최소 19차례에 걸쳐서 박원순 시장을 비방하는 집회 시위를 어버이연합이 집요하게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활동은 2013년에 공개돼서 파장을 낳았던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내용과 일부 일치해서 이 문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이라는 문건이 공개됐는데, 이 문건은 박원순 시장이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인 11월 24일에 작성됐습니다. 이 문건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를 동원해서 박원순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어버이연합 회원 일부는 박 시장 집무실 앞에 가서 원순이 2년,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운운한 바 있었죠. 국정원이 어버이연합에게 박원순 시장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는 소상한 정보를 제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야권의 유력 주자 하면은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인데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엿새 전에 법원에서 배포 금지하도록 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 가족 간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해서
이재명 시장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기로 방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친형, 형수와 나눈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12분 동안 확성기로 틀었는데요. 루머가 확산되자 이재명 시장은 2012년 7월에 형과 형수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사실을 알게 돼서 격분해서 통화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대화다 라면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채 유포됐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죠. 문제는 그 집회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전에 법원이 노모폭행 혐의로 이재명 시장의 형을 형사처벌하고 녹음 파일 유포 금지를 결정했는데 추선희 사무총장이 알 수 없는 경로로 이를 입수해서 공표했다는 점입니다. 여당 유리하게 선거운동을 벌였네요. 추선희 사무총장. 어디서 이 파일을 입수했을까요? 이번에는 청와대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또 군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 등 대형 사건 때마다 청와대와 정부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를 빚은 당사자의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얼버무리지 않았습니까? 어버이연합 배후에 청와대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언론은 추선희 사무총장과 소통해온 허현준 행정관의 소행이라고 했고 그 행정관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지시 안 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허현준 행정관 개인의 문제로 국한해버린 것입니다. 허현준 행정관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종북단체로 지칭하면서 정대협 앞에서 시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행정관 개인 말에 대해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따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정연국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이후에 침묵, 부인, 침묵을 반복하던 청와대가 뒤늦게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정권 차원의 무슨 매뉴얼이 있는 모양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대응이 아주 똑같습니다.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이번엔 경제를 넘어서 민생의 화두가 된 구조조정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조선업계 부실의 주범으로 지목된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 중 그나마 경쟁력을 갖춘 한 곳만 남기는 방식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업체들, 그러니까 3군데 중에 2군데는 해양 플랜트에서 손을 떼고 상선이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같은 각자가 장점을 지닌 사업에 특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선 3사의 규모 엄청나지요? 기업을 합치거나 벌이는 빅딜이 아니라
개별 사업 분야를 조정하는 스몰 딜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가 경제 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 및 전화 인터뷰 분석 결과 일면에 실렸습니다. 증세에 동의하느냐 이런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16명, 즉 59.2%가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가장 바람직한 증세 방법을 묻는 질문에 법인세 인상이 50%로 1위를 차지했고 소득세 25%, 부가가치세 19%, 자본소득과세 6% 이랬습니다. 결국 재정통화정책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은 현 시점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복지 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국가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현 시점에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전국 조성으로 주도권을 잡게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도 핵심 공약이었던 법인세 인상을 강행할 태세지요.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증세론 다시 불이 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경향신문 사설 열정페이 63만 명 사상 최고 노동개혁 방향 바꿔야. 이 내용도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 사이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열정페이 노동자가 12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 대책을 강조해온 정부가 오히려 나쁜 일자리만 늘려온 셈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 사이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급증하는 것은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열정페이 노동자가 주로 15살에서 19살인 중고등학생과 20살에서 24살의 대학생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집안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알바에 나선 중고등학생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해마다 열정페이를 엄벌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제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 사회 안전망 확보 없는 쉬운 해고와 파견 확대는 단기간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안정된 일자리를 잃은 가장을 대신해서 청년들을 나쁜 일자리로 내모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일까요? 큰 기대를 걸기 힘들 것 같습니다. 총선 끝나자마자 정피아 낙하산 이런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를 읽으면 말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비율은 6,900%에 달합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이 비율이 200%만 넘어도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데 말입니다. 6,900%. 전 정부 시절에 밀어붙였던 자원개발 사업들이 차례로 부실화한 결과인데요. 결국 지난달 인력 20%를 줄이는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 회사 감시역으로 임명된 김현장 신임감사, 이 사람의 경력을 보니까 자원개발이나 기업 경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이른바 친박 경력이 도드라집니다. 전임 감사 역시 대선 때 여당 조직에 몸담았습니다. 2009년 이후 임명된 4명의 감사가 모두 정치권 출신이었는데요. 한국전력공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 신임 감사로 추천됐습니다. 2년 전 세월호 사고 당시 유병헌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여론 때문에 옷을 벗었던 이성한 씨인데 말이죠. 감사위원, 즉 사회이사에는 조전혁 전 의원이 재선임됐습니다. 얼마 전에 총선에 출마했는데 낙선했던 인물 맞습니다.
선거 시즌이 시작된 올 2월 말 이후에는 이사회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던 조전혁 씨입니다. 부채가 100조 원이 넘는 방만한 경영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한전을 감시할 핵심 라인이 에너지와는 무관한 인물들로 꾸려진 셈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예가 중앙일보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런 비판과 우려에 귀 기울일 박근혜 대통령일까요? 어제 매일경제 1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소개해드립니다. 이미 SNS에서 한참 회자됐는데 수많은 중장년층 은퇴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자영업에 내몰리게만 놔둘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치킨 공화국도 아니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55살 이상 중장년 근로자들이 은퇴 후에 본인이 하던 일에 계속 종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는데요. 직장을 은퇴한 중장년들이 퇴직금으로 치킨집 등을 열어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치킨 공화국에 빗대 표현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비공개로 열린 2016년 재정전략회의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대통령이 한탄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으로의 진출을 제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또 유도하고 말을 안 들으면 법적으로 제재하도록 하는 등 이런 산업 전반의 체계를 만들 강구할 몫이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노동자를 해봤어야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문재인 전 대표 비난이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종인 대표는 그 사람, 즉 문재인 전 대표는 장문하는 것이 무슨 버릇인 것 같다 라면서 거친 언어를 썼는데요. 김종인 대표는 당내 문제에 불개입 방침을 밝혔던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대표 연장론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자신이 무슨 당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주주 아니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무슨 얼어 죽을 대주주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주주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졌고 무슨 얼어 죽을 대주주냐라는 김종인 대표의 발언을 받아낸 신문은 조선일보였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가까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광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의 지역 언론사 기자간담회에 불참했습니다. 대신에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교례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지역 당선자 18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당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호남 민심을 달래러 온 자리인데 국민의당 당선자가 주류인 자리에 가다니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윤장현 시장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탈당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시정에 도움되는 쪽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부인하지 않은 거지요. 한겨레가 광주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의 민심은 단순히 복잡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는데요.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마음을 바꾼 광주 유권자 4명과 녹색바람의 진원지에 있으면서도 더민주를 고수한 4명을 대상으로 표적 집단 심층 좌담을 실시했습니다. 국민의당으로 지지를 돌린 참가자들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문은 형식적이었고 진정성이 부족했다거나 문재인 전 대표에게 몰빵했지만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 뒤에 대처가 제대로 안 됐다며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3번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뽑았다면서 더민주의 각성을 요구한 그런 광주 시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더민주를 계속 지지한 참가자들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지역색을 너무 강조했다. 더민주 사람들을 끌어와서 호남 쪽에 데려다 놓고는 찍어달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였다거나 호남에 집중된 녹색을 보면서 전보다 호남 고립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유권자들 이렇게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으로 갈렸지만 야권 분열 상태로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당대당 통합, 후보 단일화 등 방법론은 제각각이었지만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데는 강한 공감대가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한국일보 칼럼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안철수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새누리당의 옥새 파동과 더불어민주당의 셀프 공천 논란 등으로 갈 곳 없던 중도 부동층의 표가 국민의당으로 향했다. 양당 독점 정치구도 타파라는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 비전이 어느 정도 먹혀든 셈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안철수 대표에게 선물이 아닌 매우 어려운 역사적 과제를 남겼다. 우선 새정치 이미지가 앞으로 끊임없이 안철수 대표를 괴롭힐 것이다. 낡은 정치의 구태를 배격하고 도덕적 우월성을 견지하는 새정치는 말처럼 쉽지 않다. 당내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 구태를 보여선 안 된다. 네, 박준영 당선자에 대한 수사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할지 저 역시 주목되는 바입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최근 당 내부에서 불거진 연립정부 논란은 민심을 거꾸로 읽는 행태다.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된 새 정치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정치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한 것은 대권 플랜이 아닌 낡은 정치 타파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일관된 정책도 공약도 없는 정체성조차도 모호한 2개월 된 신생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이유는 낡은 정치 타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갈 길이 먼 안철수 대표네요.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